자, 어제 12월을 하루 남기고 명락회동이 이루어졌었지만 결국 1시간도 안 돼 성과 없이 마무리됐었는데 그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물러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맞이 가는 것은 그냥 해맞이 행사입니다. 그 추운 데서 무슨 긴 얘기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을 탈당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는 도덕성과 공정이 실종이 됐습니다. 전두환 때 DJ 비서로서 오랜 민주당원이었던 저로서는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한정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신당 창당을 제가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당 창당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 이미 마음이 굳어졌고 발표 시기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로부터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내년 1월 4일 과연 창당을 선언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보로 행주산성에 가서 사람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만난다고 합니다. 당시에 최성 전 고양시장,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등도 함께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관심은요. 현역 의원들이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인데 당내 비주류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모임들의 의원들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방탄정당, 돈봉투 정당, 내로남불 정당, 팬덤 정당, 586 기득권 정당, 친명, 비명, 갈등 정당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 후사 통합 비대위로 수십 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갑시다. 네, 당내 비주류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이 4명의 의원들이 다음 달 2일쯤 모레가 되겠네요. 거취를 표명할 걸로 보입니다.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서 신당에 참여하게 될지 이게 관심이다. 물론 숫자로 보면 4명이라는 숫자가 민주당 의원들 거의 170명 넘는 의원들 중엔 소수일진 몰라도 현역 의원들이 따라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이 4명이 같이 할 걸로 보이십니까? 네, 저는 나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무안을 당한 미팅이었거든요. 원래는 특별한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 만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만남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배웅하는 이런 만남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안을 느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어쨌든 이분들은 탈당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탈당해서 마지막 기대하는 것은 이전에 무공천인 것이죠. 민주당의 해당 지역에 대한 무공천. 정의당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또는 진보당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해당 저 4개 지역구에 대해서 무공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결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끈은 이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의가 아니고 만약에 저분들의 의원직 유지 또는 재창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탈당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탈당 이후에 본인들은 나중에 민주당 돌아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걸 무공천으로 호응한다 그러면 또 다른 연대가 가능해지는 정국이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여론조사마다 다르고 또 발표된 날짜마다 다릅니다만 가장 최신에 나왔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전체 여러 당을 다 포함한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35, 민주당 32,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 4, 정의당 2 이런 순인데 물론 한 열흘 전쯤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네. 이낙연 신당이 지금 현재 7%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3당 다 지금 보면 두 자릿수 되는 신당은 없어요. 네. 과연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내가 아예 앞을 미래를 맡길 수 있다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현역 의원들 원칙과 상식 4명을 포함해서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참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만드는 신당도 마찬가지인데 양당의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천 관련 파열음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을 떠나는 의원들도 생길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그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예. 신당에 참여하거나 특히 이제 2016년 총선에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거의 이제 공천 탈락 위기에 놓였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해서 국민의당에 결합하고 그 동력으로 호남을 석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런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신당 준비에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당장에 이제 결합이 예상되는 분들이 그 원칙과 상식 4인방인데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분들이 뭐 1월 한 3일쯤 일종의 이제 최후 통첩성 입장 발표를 할 텐데 이미 최후 통첩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물러나거나 통합 비대위로 가거나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된 마당에 더 당에 남아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분들이 당장에 이낙연 그 전 총리하고 결합을 할지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결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한 당에서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당을 떠나는데 따로 한다면 그 이상한 그림이죠. 저는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정관재 대변인. 네. 이준석 신당 지지율 최근에 나온 겁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자, 지지한다 23%, 네. 지지하지 않는다 66%, 3분의 1과 3분의 2 정도, 4분의 1과 이 정도의 차이인데 네. 사실 66.5에 방점을 둘 것이냐, 23에 방점을 둘 것이냐 다릅니다. 만약에 뭐 비례대표만 놓고 봤을 때 20% 만약 진짜 지지를 얻는다고 하면 8석 정도로 가져간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자, 이거의 의미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느 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게 뭐 물리 반잔만 있어도 반이나 남았다와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지한다라고 밝힌 사람이 23.1%라고 한 것에 상당히 그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좀 전에 나왔던 다당 구조화에서의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지선다형과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럴 때와 완전히 답변이 다른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뭐 개혁신당이 처음에는 큰 동력을 갖고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신당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이후 과정을 거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상당히 소멸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23%는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자기의 표가 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전략적 투표에 임하게 되지 사표로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게 실제 선거에서 득표율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김현정 특보님. 예,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향후에 이제 우리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당을 꾸려가서 공천을 잡음 없이 잘 해내고 당 혁신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저 두 분이 만드는 신당의 성공 여부가 좀 달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야가 공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제 뭐 공천 잡음이라든지 또는 민심을 잘 따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대표에 대한 사퇴와 통합 비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 민주당의 상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내의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부겸 전 총리나 정 전 총리께서도 신당 창당은 극구 반대하고 계시는 거고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도 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원외 조직이 이제 창당 준비를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만남이 이미 그 창당을 결심한 이후에 명분 쌓기용으로 만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은 것이 이석현 전 부의장이라든지 최성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만나기도 전에 탈당하고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벌써 표현한 거로 봐서는 이미 마음의 결심이 이미 서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실행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공 여부는 그 여야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 예. 저는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만나서 절벽에서 손을 놔라. 그래야지만 살아날 길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3당이냐 4당이냐 어떤 합종 연행이 내년 총선에 이루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톱10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